네, 어, 세 번째 영상이고요. 앞부분까지는 이제 전통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제 긍정 심리학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긍정 심리학 파트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봅시다. 자, 여기 계신 분이 네,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긍정심리학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전에도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은 분들이 했지만, 이분이 주축이 돼서 이제 긍정심리학을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서 나쁜 측면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전통 심리학에서 해왔던 것들이죠. 근데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냐? 인간 행동의 좋은 점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자. 이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주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 우리는 맨날 뭐 우울, 불안 이런 것만 연구하냐? 기쁨, 용기 이런 것들은 연구하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틴 셀리그만이 어떤 분인지 유튜브의 테드 영상을 좀 잠깐 보고 뒷부분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가 셀리그만 이렇게 검색을 해서 테드 영상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이거를 같이 일부 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y came to me, CNN, and they said, Professor Seligman, uh, would you tell 죄송해요. psychology today? We'd like to interview you about that. And I said, great. He said, but this is CNN, so you only get a sound bite. So, well, how many words do I get? I said, well, one. Cameras rolled, and she said, Professor Seligman, what is the state of psychology today? Good. Cut. That won't do. We'd really better give you a longer soundbite. Well, how many words do I get this time? Well, you get two. Dr. Seligman, what is the state of psychology today? Not good. Look, Dr. Seligman, we can see you're really not comfortable in this medium. We'd better give you a real soundbite. This time you can have 3 words. Professor Seligman, what is the state of psychology today? Not good enough. And that's what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I want to say why psychology was good, why it was not good, and how it may become in the next 10 years good enough. And by parallel,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봤어요. 어떠세요? 되게 유쾌하신 학자분이신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통심리학에서 긍정심리학으로 이제 연구 주제가 방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그 에피소드로 설명하시는 거를 봤죠. 네. 뒷부분이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테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조금 더 이 영상을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셀리그만을 아저씨를 좀 보고 왔고요. 이제 이게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람의 본성에 대한 생각이 긍정심리학 것만 말이 꼬였는데, 네, 긍정심리학만의 것은 아니었고요. 보시면 여기 칼 로저스 이분도 있어요. 이분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칼 로저스는 인간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도 그 이면에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눠서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면 긍정적인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막 친구들 중에도 진짜 못되게 굴고 정말 쟤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인간 본성 상담에서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모든 인간이 본성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내적으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 상담, 죄송해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게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랑 이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랑 이론 자체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본성이 선하다는 거, 긍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긍정심리학은 건강심리학이랑도 관련이 돼요. 건강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얘기들이죠. 스트레스, 불안, 분노, 근심. 네, 스트레스, 불안, 분노, 근심이고요. 그럼 우리의 건강을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기쁨, 만족,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 사랑받는 것, 사랑을 주고받는 것,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런 건강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긍정심리학이랑 관련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건강심리학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했냐면, 자, 수녀 연구라는 걸 했어요. 수녀 연구. 수녀 연구는 말 그대로 여기 수녀분들이 계신데 되게 귀여우시죠? 할머니 수녀분들이. 여기 수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 연구의 주제는 초기 인생. 초기 인생은 여기서는 2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여러분하고 비슷한 20대 초반에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게 장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대학생도 있고 뭐 여러 대상군이 있는데 왜 하필 수녀를 연구했을까? 장수에 대해서. 그 이유는 수녀분들의 삶의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수녀분들은 담배, 흡연을 거의 하지 않고 술도, 음주도 거의 안 하시고 음식 식사도 이런 다 같이 그 수녀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비슷한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연구를 한 건데 이 수녀분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수녀가 되기 시작할 쯤에 자기에 대해서 글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수녀원에 처음 왔는데 너무 외롭고 무섭다. 수녀가 되는 과정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글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수녀원에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글을 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한 자전적인 글을 이 할머니 수녀분들이 20대에 써서 제출했던 글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많이 쓰셨나?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중성적인 단어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결과를 보면 긍정 정서를 많이 표현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당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제일 그 1번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생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존율이라고 보시고 여기는 나이.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1일수록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4,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1일수록 제일 진한 선일수록 제대로 말했나요? 부정적인 표현과 생각을 많이 한 경우, 그리고 이 4번의 점선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걸 많이 한 경우, 그랬을 때 보면 75세에는 생존이 똑같이 1이었는데 75세에서 80세, 85세, 90세, 95세 이렇게 갈수록 밑에 보면 3, 4번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표현과 이런 걸 많이 하신 1번은 생존율이 3, 4번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를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정서를 느끼고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긍정 심리학이랑 관련된 것 중에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PTSD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PTSD라는 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뭐 어떤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장애라서 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막 암이라던가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크게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상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PTSD라는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PTSD는 재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미 다 끝났는데 자꾸 떠올라서 또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PTSD가 생기면 다시는 차를 타지 않는 그런 회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외상 사건 이후에 사람이 진짜 멍해지고 자기 해야 할 일에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PTSD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해리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로 인한 사람의 변화인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현상? 예,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이에요.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써놨는데 똑같은 이런 외상 사건을 겪고 나서 이런 힘든 PTSD나 우울, 불안 이런 걸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거나 내가 이런 걸 겪어내다니 나는 강인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지각하게 되거나 이런 외상을 겪고 나서 그 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학자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긍정심리학이랑 관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닥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PTSD만 오는 게 아니라 외상 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외상이나 이런 역경 이런 게 없이는 지금의 나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별로 변화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물론 외상을 겪고 역경을 겪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찾아오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PTSD를 겪을 수도 있지만 내가 외상 후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리그만은 그래서 그럼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삶, 몰입된 삶,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테드 강연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 행복의 세 가지 삶은 요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연결되는 느낌. 요게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자질, 삶 속에서의 선택, 삶의 조건, 그리고 좋은 삶을 향상시키는 것들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라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삶의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조건, 이런 것들. 그래서 행복,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의미성과 덕목 이런 것들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사실은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행복해지는 조건인가 잠깐 아까 그 테드 영상을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글씨를 써놔서 여기 보면 아까 7분 몇 초 때 보면 행복한 사람의 특성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Cause of happiness. I've spent my life working on extremely miserable people. And I've asked the question, how do extremely miserable people differ from the rest of you? And starting about 6 years ago, we asked about extremely happy people and how do they differ from the rest of us. And it turns out there's one way, very surprising, they're not more religious, they're not in better shape, they don't have more money, they're not better looking, they don't have more good events and fewer bad events. The one way in which they differ, they're extremely social. They don't sit in seminars on Saturday morning. They don't spend time alone. Each of them is in a romantic relationship and each has a rich repertoire of friends. But watch out here. This is merely correlational data, not causal, and it's about happy. 네, 잠깐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의 얘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랑은 관련 없이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긍정심리학인가? 왜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몰입에 대해서 연구하신 칙센트미아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 이 얘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본인이 부유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전반적으로 많이 부유해졌고 삶이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왜 더 행복하지 못한 거지? 이게 이제 의문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행복은 사람들이 아주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요. 아까 이 몰입은 셀리그만이 얘기한 몰입한 삶에도 나왔죠.
어떤 과업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정작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지 못하지만 과업이 끝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의 잠재력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죠. 나아가 몰입으로부터 파생되는 에너지는 창의력과 문화 발전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몰입 플로우라는 책인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셀리그만도 비슷한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난 40년에 비해서 우리는 2배 정도 부유해졌지만 10배 정도 더 많이 우울해졌다. 예를 들면 불행의 지표로 이혼율, 아동학대, 아동빈곤, 청소년 자살 이런 불행의 지표가 4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성장과는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이 많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더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전통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으로 변화하게 된 그 이유라던가 긍정 심리학이 어떤 다른 그런 심리적인 이론이랑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긍정 심리학이 어떤 건지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과제는 이 과제는 수업 시간이 저희가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듣고 그 시간 안에 과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쓰도록 그 한글 파일을 같이 업로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강의를 들은 후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행복한 상태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현재 행복한가요?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요?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해 보세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돈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돈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할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클래스에 탑재할 파일에 한 페이지 내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시간 안에 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과제 외에 퀴즈를 이제 제가 냈어요. 퀴즈를 냈는데, 그것도 이 클래스에 제가 올릴 건데, 퀴즈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하고 퀴즈하고 하셔가지고, 되도록 그 강의 시간 안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 제가 맡은 반들이 제가 수요일 우리가 수요일 11시 강의잖아요. 네, 그 수요일 11시에서 그 1시 사이에 과제랑 퀴즈랑 다 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못 내셔도 제가 그 추후 제출은 열어둘 거예요. 네. 그래서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행복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의미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저랑 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실제로 뵙고 말씀을 네, 강의하고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